네, 오늘 함께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립니다.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날씨가 오늘 또 엄청 춥더라고요. 예, 이렇게 갑자기 뭐 영하로 날씨가 뚝뚝 기온이 떨어질 때면 이제 배뇨장애 겪는 중년 남성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예. 이제 모든 질환이 그렇겠지만 사실은 이 전립선 질환이 가장 많이 이렇게 환자가 발생하는 시기가 사실 겨울철이고요. 네. 오늘처럼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우리 몸이 과긴장하면서 교감신경이 이제 항진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네. 되면 소변이 잘 안 나온다. 심지어 요패라고 그러잖아요. 소변이 안 나와서 그냥 방광이 터질 것 같은데 결국은 소변을 못 봐서 119 실려서 이제 병원으로 가는 네. 그런 경우가 많은 계절이 지금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점점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고령화 때문에라도 이 전립선 질환의 환자 수가 늘고 있다. 이렇게도 좀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네, 정말 그 해마다 통계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예전에는 50대 50%, 60대 60%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그 연령 대비해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특별히 지금 최근 기사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전립선암이 드디어 폐암을 제치고 남성암 1위로 등극했습니다. 네. 그만큼 그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같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립선암은 일반적인 암보다 상당히 관리만 잘하면 굉장히 생존율이 높은 그런 암입니다. 지금 발생률로 따지면 1위인데 사실은 그 사망률로 따지면 7위, 8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립선의 특성이 이제 오늘 이제 끝까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전립선은 한 번 암이 생기지만 관리만 잘하면 거의 그 생명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착한 암에 들어간다는 말씀도 이 기사와 함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전립선은 관리만 잘하면, 그러니까 관리를 잘한다는 것이 혈액순환만 잘 되면 충분히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그쵸. 암 중에 하나다. 네. 그렇게 같이 그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이야기도 좀 나눠볼 텐데요. 일단 전립선 질환이 생기면 배뇨 장애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라도 많은 분들이 좀 고통스러워하시고 힘들어하시죠. 맞아요. 예. 그 여성분들은 전립선이 없고요. 네. 남성분에게만 독특한 있는 그런 이제 장기인데 이 요도가 전립선 안을 통과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배뇨 장애가 같이 동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배뇨 장애의 대표적인 증상들이 지금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횟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네. 너무 자주 보는 경우죠, 대부분. 어. 너무 소변을 자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그다음에 소변을 누고 싶지 않은데 참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소변이 새는 거, 이 증상도 이제 배뇨장애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압력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소변을 보고 싶을 때 방광이나 요도 쪽에서 적절한 압력을 걸어서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보고 싶어서 화장실 가면 소변이 안 나와. 그렇게 해서 몇 초 기다리거나 아예 안 나와서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배뇨장애도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소변을 누고 나서 시원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덜 눈 느낌이 계속 남아 있는 거, 이걸 잔뇨감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증상들이 대표적인 이제 배뇨장애인데 이런 증상이 있으면 대부분 방광이나 전립선에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예상하고 검사와 치료를 꼭 받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너무 자주 가거나 소변이 좀 샌다거나 그다음에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오고 또 소변을 보고 나서도 뭔가 좀 찝찝한 마음이 든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혹시라도 내가 이제 배뇨장애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된다면 전화 주셔서 상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런 배뇨장애 이제 원인부터 좀 저희가 좀 파헤쳐 볼게요. 왜 네. 이런 배뇨장애가 생길까요? 배뇨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은 뭐 상당히 많을 건데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과민성 방광, 그러니까 방광이 너무 과민해졌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요실금, 소변이 이제 나도 모르게 새는 증상, 그다음에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처럼 이제 염증이 생겼을 경우, 여기까지는 남성분, 여성분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이제 배뇨장애 원인이고요. 네. 지금 가장 많은 부분 오늘의 이제 주제가 되는 게 사실은 전립선 질환인데 전립선 질환에서 배뇨장애는 거의 뭐
완벽하게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남성분들의 배뇨장애의 원인은 전립선과 전립선 주변 장기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네. 잘 이해하셔서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전립선 질환이요. 나이하고도 좀 밀접한 편이죠. 예. 매우 밀접하죠. 매우 밀접. 어느 정도로 좀 급격하게 늘어나는? 40대부터 좀 시작이 될까요? 네, 이제 우리가 보면 원시 시대에 우리 그 인류의 수명이 한 30 혹은 40 정도였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때까지는 전립선의 역할이 이제 생식, 번식에 관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다 보니까요. 맞아요. 생식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립선은 그대로 존재하는 이 문제에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전립선 질환이 생기는데 지금 40대의 40%가 아니에요. 지금 50%가 넘죠. 50대는 지금 67%, 60대는 70 이런 식으로 네. 나이 그러니까 이제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립선에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원인이 뭘까?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노화가 아니라 전립선의 건강 상태가 잘 유지가 되면 나이가 들어도 전립선은 배뇨장애는 안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연령대가 이제 높아질수록 왜 이 전립선 환자 비율이 늘어나는지 노화와 전립선 질환 좀 어떻게 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노화는 상당히 다각적인 설명이 가능한데요. 여기 지금 뭐 좀 복잡한 그 내용인데 첫 번째 혈류 저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이가 네. 들면 전립선의 혈액순환 장애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됩니다. 다른 장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립선에는 엄청난 혈액순환 장애가 잘 생기는 곳인데요. 그 다음에 보면 저산소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전립선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면 이 전립선은 기능이 생식과 번식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저산소증 상태에서 계속 뭔가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결국은 자기 몸집을 키우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립선의 세포가 증식하고 크기가 증가하고 이렇게 되면 또 저산소증, 혈액순환 장애가 또 되거든요. 이 악순환이 네. 이 전립선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치료가 잘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이게 노화가 되면서 혈관이 퇴화하면서 생기는 증상이 전립선에서 가장 많이 발현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립선 세포가 증식해서 계속해서 좀 비대해지고 커지게 되면 이제 어떤 질환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질환 몇 가지만 좀 전립선의 이제 대표적인 질환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전립선염, 두 번째가 전립선 비대증, 세 번째가 전립선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 3대 질환의 저변에는 염증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증상으로 나누면 야간뇨, 빈뇨, 그러니까 소변이 밤에 혹은 낮에 자주, 그다음에 급박뇨, 뭐 이런 증상들은 사실은 염증에서 출발한 증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전립선이 그다음 단계로 비대해졌을 때 요도가 좁아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소변 줄기가 가늘다 세뇨, 그다음에 지연뇨, 소변을 누기 시작하는 시간이 이제 길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누다가 중간에 끊어졌다가 다시 소변이 나오는 걸 단절뇨라고 하는데 네. 이런 증상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증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립선암은 이러한 증상을 같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원인되는 그 암세포가 전립선 내부에 있을 때 이제 전립선암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PSA 수치라고 하는 그 혈액 검사 결과 수치를 보시면 수치가 낮을수록 전립선이 건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한국인 기준으로는 0에서 4까지는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4에서 10까지는 회색지대, 10 이상은 꽤 많이 의심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이 전립선 암 수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게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PSA 수치만 또 주기적으로 검사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성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년 남성 건강 척도인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고민 있는 분들은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화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주고 계세요.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0대 남성분이시고 소변을 볼 때 이제 불편한 증상이 좀 있고 화장실도 자주 간다고 하셨어요. 가끔 또 소변이 바로 안 나올 때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치료를 받진 않으셨거든요. 아직까지 좀 치료가 이제 좀 필요한 단계이실까요? 지금 이제 60대시면 사실은 전립선의 그 만성염증이 이제 비대증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이 소변을 넣을 때 불편하다,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된다, 그다음에 소변이 안 나올 때도 있다. 이건 사실은 두 가지 증상, 염증과 비대증이 같이 있구나라고 짐작이 되는 건데요. 네. 이제 문제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염증 수치와 비대증의 사이즈, 그러니까 전립선 크기인데 염증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그 수치가 잘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은 만성화된 염증이기 때문에 혈액 검사, 소변 검사에서 안 나오는 경우 매우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립선 크기는 가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꽤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증상으로 보면 전립선에 상당한 그 질환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치료 이력이 없다고 하시니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기본적으로 염증 검사도 해보시고 비대증 사이즈도 검사를 해보시고 치료를 잘 받으셔야, 왜냐하면 100세 시대에 지금 60대면 이제 절반 조금 더 그렇죠. 넘어서 네.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치료할수록 하루라도 빨리 치료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꼭 치료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상담 도와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7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PSA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해요. 평소에 소변이 자주 마렵고 힘이 좀 약한 편이고 통증은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수치가 높게 나와서 좀 걱정되시는 것 같은데요. 추가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아마 추가 검사에 대한 그 의견이 없었던 걸로 봐서 아주 높았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약간 높게 나왔구나라고 이제 짐작이 되는데 지금 그 이분 연세가 70대시잖아요. 지금 어떤 경향이 있느냐 그러면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립선 암이 굉장히 관리가 잘 되는 암이고 또 착한 암에 분류가 되는데 지금 네. 이분은 70대시면서 PSA 수치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짐작이 되는데 우리나라 통계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70대부터는 PSA가 높아도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어요. 그 네. 뭐냐면 전립선은 암이 생겨도 이게 전이가 잘 안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PSA 수치가 높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지금 불편한 증상만 잘 개선하시면 굳이 조직 검사라든가 암 치료로 넘어가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추가 검사를 받으시고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지금 불편한 증상을 해소하는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치료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보셔서 정확한 파악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상담해드린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바로 들어와 있어서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화 네.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40대 후반이고요. 네, 40대 후반이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서은경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예. 제가 한 15년, 20년쯤 전에 처음 이제 전립선염 한번 진단을 받았었고요. 네. 그 뒤로 한 1, 2년 만에 한 번씩 정도 재발을 계속하면서 약을 먹고 이제 치료를 계속 이제 호전되고 이게 반복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약을 먹고도 한 두세 달 만에 또 재발을 하고 조금 이게 주기가 짧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내과 같은 데서는 또 뭐 이 약을 먹는 게 굳이 그렇게 도움이 크게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해서 네. 이게 뭐 계속 이렇게 그냥 약 먹고 또 재발하고 이게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뭔가 좀 다른 처치나 뭐 치료 방법이 있는 건지 네.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정말 전화 잘 주셨고요. 지금 전립선염을 오래 전에 한번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때 이후에 제가 지금 핵심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전립선염은 한번 진단을 받으면
거의 만성화되고 치료가 안 되고 재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네.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초창기에 그 항생제를 복용하셨을 것 같은데 전립선의 특성상 항생제가 부분적으로는 들어오는데요. 대부분은 그 전립선 보호막, 그러니까 BPB 장벽이라고 하는 혈액 장벽에 막혀가지고 그 항생제가 침투하지 못하는, 그래서 항생제 내성이 거의 하루 이틀 만에 생기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염증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평생 가다가 몸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반드시 재발하는 그런 패턴을 이 전립선염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약을 드셔도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오늘 제가 이제 한방 치료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텐데, 한방에서 이 그 전립선 장벽, BPB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청소를 해내면서 이 전립선에 있는 염증을 근본적으로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거의 뿌리를 뽑는다, 이런 개념으로 하는 치료법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치료를 하셨을 경우에 매우 그 좋은 효과, 그다음에 재발되지 않는 선까지 충분히 치료를 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잘 보시고요. 네. 청소 치료법을 권해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전립선염은 양방에서 항생제 치료하다가 나중에는 거의 포기하는 지점에 가는 그런 유형인데, 지금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 치료에 대해서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상담 도와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남겨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치료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전립선 질환하면 좀 치료가 어렵다, 완치가 어렵다, 이런 난치성 질환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이유가 있죠. 네, 그 방금 저하고 통화했던 그분 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재발한다, 그리고 치료를 해도 끝까지 그 완치되는 느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전립선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해부학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우리 몸에 이렇게 외부에서 어떤 그 문제되는 요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기관이 크게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이제 뇌하고 전립선, 이 두 군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걸 이제 혈액 장벽이라고 하는데, 전립선에 있는 BPB 장벽, 뇌에 있는 BBB 장벽. BBB 장벽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사실은 이 BBB 장벽이 밝혀지고 나서 한 30년 뒤에 BPB 장벽도 밝혀졌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뇌가 만약에 손상을 받으면, 지금 요즘 막 치매 환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매는 내부에서 독소가 생겼을 경우에 못 빠져나가서 생기는 이 질환이고요. 지금 그 전립선은 혈액장벽 때문에 이 안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비대증의 요인이 되는 어떤 노폐물이 축적됐을 때 못 빠져나가는 그런 장벽의 문제가, 사실은 이 전립선 질환이 이렇게 나이가 많을수록 또 많이 생기고, 또 한번 생기면 잘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독소가 가장 잘 많이 쌓이고 잘 못 빠져나가는 곳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네. 이 뇌와 전립선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사실 전립선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혈액 장벽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전립선의 역할도 한번 짚어볼게요. 네, 그 여기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전립선 때문에 너무 불편하니까 이거 그냥 떼내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제 위치나 이런 걸 잘 모르셔요. 근데 이 전립선은 어디에 있냐면 방광 바로 밑에 있고, 방광에서 연결된 요도가 이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립선을 떼낼 수가 없는 게 요도를 잘라낼 수 없는 요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요도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액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정을 하면 전립선 안에 있는 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자가 이동하게 되는데, 전립선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정자가 끝까지 살아남도록 고안해서 만들어진 그 정자가
굉장히 긴 그 라인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임신까지 성공하게 되는데 이 도로를 통과할 적에 약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건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립선 액을 여기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정자를 영양분, 뭐 활동성, 감염 예방 이런 쪽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거 더 이상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왔을 때 잘 방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역할 때문에 그 BBB 장벽이 있는 거고요. 네. 또 이제 방광과 전립선이 이렇게 만나는 그 방광목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관략근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 자체가 우리가 소변을 참을 수도 있고 내보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관략근의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손상당하면 이제 소변이 새거나 안 나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할 때 이 부분을 이제 다치게 되면 뭐 기저귀를 찬다거나 이런 회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잘 관리하고 치료하고 또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 그런 전립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립선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립선 혈액 장벽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 장벽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땐 또 치료가 또 까다로워요. 네, 장벽이 네. 있을 때는 충분히 보호는 보호를 되는데, 받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좋은데 이 혈액 장벽은 전립선 바깥쪽과 안쪽이 완전히 구분되고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약을 드셔도 왜 이렇게 효과가 없을까? 뭐 5년, 10년 전립선 처방을 받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효과가 없냐, 치료가 안 되냐? 그 이유가 사실은 혈액 장벽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런 이유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시점이 이제 40대 이후인데 또 뭐 혈압이 높다든가 고지혈증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혈액 상태가 안 좋을 때 가장 혈액순환에 장애를 많이 받는 곳이 지금 전립선이고요. 그 혈액 장벽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뇌포문이 생겼을 경우에 결국 못 빠져나가니까 이게 계속 축적되면서 비대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전립선에 있는 혈액 장벽의 특성이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혈액순환 잘 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이 이제 괜찮은지 저희가 검사한다라고 하셨잖아요. 혈액 속에 네. 그 페이스의 수치도 그렇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혈액 검사가 상당히 다양한 이제 어떤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만약에 이제 혈액 검사 결과지를 받았을 때 꼭 비교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수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 HDL 콜레스테롤인데 이 두 가지 중에서 HDL은 높을수록 좋고요. 중성지방은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성지방이라는 게 과거에는 이 중성지방 그러면 우리가 너무 지방을 많이 먹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네. 절대로 아니고요. 중성지방은 탄수화물이 몸 안에 들어와서 저장될 때 중성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1대1 비율로 맞추어야 된다라는 기준에서 네. 볼 때 중성지방을 낮추려면 탄수화물 섭취를 완전히 많이 줄여야 되는 그런 거고요. 그래야만 혈액이 깨끗하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탄수화물을 안 좋네요. 네. 좀 줄여야 될 것 같은 생각 해보고요. 혈액 검사 이제 수치가 어느 정도면 좀 안전하고 어느 정도면 좀 위험한지도 한번 잠깐 짚어볼게요. 네. 한번 보시면 네. 그 TG 중성지방과 HDL 비율이 1대1일 때 가장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비율이 4대1, 6대1, 16대1 이렇게 높아지는데 대부분 이제 중성지방이 수치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1대1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 기준을 잡아주시고요. 4대1, 6대1 매우 위험하죠. 16대1 되면 거의 심장마비 그러니까 우리가 심근경색, 심정지 이런 위험이 나타나는 기준으로 이 혈액 검사 결과지를 많이 참고하거든요.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매우 위험해진다. 그래서 밥이라든가 우리 탄수화물 5가지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밥, 빵, 면, 떡, 과일, 설탕 이런 것들을 네네네. 매우 신중하게 적게 음. 드시거나 안 드시거나 그렇게 추천을 네.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인데요. 네, 중독성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탄수화물을 드실 때도 조금 신경을 써서 잘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상담 전화 계속해서 주고 계시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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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예, 69세입니다. 네, 지금 어떤 점이 이제 가장 궁금하신지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불편하신 증상들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증상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한 9년 전 60대부터 이렇게 소변을 딴 게 아니고 그 설거지 같은 거를 물소리만 나면 소변이 매려가지고 뛰어다니고 이래가지고 그 물 만약에 화장실 가든지 물을 만지려고 하면 미리 소변을 보고 가야지 그냥 설거지 같은 거 하게 되면 소변이 밑방울이 떨어져서 이게 한 6년 전에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셨어요? 안에 묶는 걸로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정지가 묶는 걸로 수술을 했는데 지금은 딴 거는 괜찮은데 밤에 뭐 2번씩 3번씩 가는 게 괜찮은데 지금도 물소리만 나면 참질 못해가지고 소변 보려고 이렇게 쫓아다녔어서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네. 지금 이제 수술한 지 7년이 지났다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네. 지금 이제 물소리가 나면은 소변을 참기가 힘들다. 이게 이제 급박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립선 수술에서 이런 급박요라든가 야간요라든가 빈뇨는 사실은 전립선 수술을 해도 거의 효과를 못 보는 그런 증상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일단 수술을 하셨으니까 이제 지나간 내용이고요. 자, 급박요나 이제 지금 말씀하신 급박요나 아니면 물소리가 났을 때 아니면 물을 만졌을 때 소변이 마려운 증상은 방광이 사실은 이게 그 방광 괄약근이 개폐가 되는 이 작동을 사실은 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방광이 과민해진 상태에서 뇌에서 자극을 주게 되면 빨리 소변을 봐서 그 방광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은 이제 방광 과민하다라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뇌하고 방광하고 연결하는 거는 사실은 신경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은 신경이 좀 과민해지거나 아니면 오작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신경은 전깃줄처럼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전깃줄을 싸고 있는 피막이 나이가 들면서 노화되면서 얇아지면 이게 이제 합선된다 그러죠. 그런 형태의 오작동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방광의 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광이 노화되는 이유는 방광 안에 있는 염증이 안 없어져서 방광이 노화되는 거고요. 그래서 신경이 과민해지는 건데 이걸 치료하시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로는 안 되는 그런 증상이라고 보시고요. 이걸 회복하는 치료는 이쪽에 산소나 영양분이 빨리 들어가서 방광이 두꺼워지고 그다음에 피막이 재생되는 쪽으로 그렇게 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술 치료보다는 사실은 비수술 치료가 맞는 그런 증상이시고요.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반 이상 수술하고 오시는데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고 수술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러나 신중한 결정을 하시면 네.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상담해드린 내용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저 48년생이에요. 네. 79. 네네네, 70대시고 지금 이제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신지 서은경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조금 전에 조금 앞에 방송 그게 핸드폰으로 들은 사람하고 비슷해요. 제 소변 보는 게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조금 전에 스마트폰으로 들려준 사람하고 같아요. 제가 밤에 소변 한 3번, 4번 봐야 돼요. 밤에. 잘 때. 그러고 저기 수도꼭지 물 같은 거만 치면 오줌 마렵고 막 물만 치면 그러고 그래요. 네.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조금 중복되기는 하는데요. 네. 지금 밤에 네 번 정도 이제 그 소변 보기 위해서 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뭐. 네, 이거는 사실은 전립선보다 방광 쪽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소변을 보는 횟수도 많지만 소변 양도 매우 중요한데 종이컵 정도로 소변을 보는지 아니면 맥주컵 정도로 소변을 보는지 소변 양은 어떻게 되실까요? 한번 볼 때 소변 볼 때 저기 그게 비늘 끝까지서 컵 갖고 네. 컵을요. 그 컵에 한 볼 때 한 반 컵은 안 돼요. 반컵 안 되게 그러면 한 네. 150cc 정도가 되는데 네. 원래 이제 방광은 한 350에서 400cc 정도 됐을 때 네. 우리 뇌에서 방광이 찼으니까 내보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잠을 깨우는 게 보통은 이제 아침에 일어날 무렵에 이제 그 정도 차면서 신호가 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네. 4번이나 깬다는 거는 소변량이 많지 않은데도 뇌에서 자꾸 잠을 깨울 정도로 방광의 불편 증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호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소변량이 작으면서 이렇게 자주 깬다는 거는 방광의 과민 증상이 맞는데 방광이 네. 이렇게 늘어났다가 또 이렇게 짜내고 늘어나고 짜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불편하다는 걸 자꾸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이런 네. 경우는 출발은 이제 전립선에서 시작이 됐지만 사실은 같이 붙어 있는 방광까지 같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거 야간요를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하는 경우 제가 간혹 보지만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광을 잘 치료를 해야 된다. 네. 전립선과 같이 치료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방송을 끝까지 잘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진단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희 이제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중성지방 뭐 이런 수치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성지방은 낮추고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이는 게 이제 좋겠네요. 네. 예. 요즘 이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편인데요. 젊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예. 그거 좀 여기서 캠페인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전립선을 치료하는 입장이고 뭐 수술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립선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입장인데요. 콜레스테롤이 사실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과 세포를 재생시키는 원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못 나오게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전립선 재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이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그림을 보시면 우리 몸에 혈액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끗한 혈액, 그다음에 젊은 혈액, 이런 혈액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그 회춘 실험이 2004년도에 그 네이처지에 올라와 있는 그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노화된 쥐, 그러니까 병이 많은 쥐와 젊고 건강한 쥐 두 마리를 옆구리를 병합해가지고 혈액을 그러니까 혈관계를 하나로 통일시켰더니 네. 늙은 쥐의 건강이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뇌혈관의 그 부피와 분지가 증가했고 심장 기능, 뭐 뇌세포, 뭐 털도 이렇게 좀 반짝반짝 이렇게 됐다는 건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몸에 혈액 순환이 안 될 정도로 혈액에 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전신이 다 이제 고장이 난다 이런 개념이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가 맑아있어야 된다. 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인데 전립선이 그런 측면에서 혈액순환과 혈관이 가장 취약한 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결국은 혈액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쵸. 혈액순환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실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뭐 전립선 질환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질환에 있어서도 젊은 피, 깨끗한 피가 건강 장수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리만 잘해도 우리가 뭐 흔히 있는 뭐 고혈압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케어가 가능하죠. 맞습니다. 네.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에 혈압약을 드셔서 이제 치료가 된다라고 착각하시는데 사실은 약을 드시는 동안에 이제 강제로 이렇게 낮아지는 거지 그쵸. 사실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평생 드셔야 되잖아요. 지금 통계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이 쓰리고라고 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이 세 네. 가지 중에 하나도 없는 분이 6.5%밖에 안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아직 제가 통계를 못 찾아봤는데요. 아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약도 안 드시고 쓰리고가 없는 분은 아마 10%도 안 될 거다라고 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만약 이 세 가지 중에 약을 드시는 게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해서 본인이 중심을 딱 잡고 생활 습관이라든가 뭐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이런 걸 좀 잘 해주셔서 단순히 약에 의존하는 그런 관리는 저는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한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건강엔 한경,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립선 질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 저희가 좀 파헤쳐 볼 텐데, 일단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이 야간요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전립선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힘든 증상이 뭐냐 그러면 야간요라고 하거든요. 다 이해가 되실 텐데 네. 야간요의 원인을 제가 오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빨리빨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야간요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몸이 그러니까 신허에서 오는 야간요가 있고요. 어혈 때문에 생기는 야간요가 있는데 이게 이 어혈성 야간요가 사실은 더 많고 이게 염증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면 소변양 밤에 자고 일어났을 때 이렇게 소변을 한번 이렇게 소변컵 같은 데 받아 보시면 소변량이 많은 경우 나는 이렇게 밤에 야간요인데 소변량이 꽤 많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소변이 농축이 안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거는 호르몬까지 같이 치료해야 되는 그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대부분 소변량이 많으면서 자주 깬다. 아까도 이제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경우는 방광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염증성 어혈성 방광 야간요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염증을 치료해야만 야간요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야간요가 생기면 전립선만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방광도 같이 치료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쪽에 숨어 있는 염증을 같이 치료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야간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광의 구조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방광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무풍선처럼 생겨서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네. 이 방광의 특성은 소변이 24시간이 방광 안에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는 다른 부위에 있는 점막보다 2중, 3중의 어떤 그 보호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막이 잘 유지가 되면 이제 야간요가 많이 안 생기겠죠. 네. 근데 지금 이 개그층이라고 하는 게 방광에만 있는 보호막인데요. 이 보호막이 자꾸 이렇게 얇아지고 훼손되면서 이제 야간요, 빈요, 급박요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방광이 굉장히 두꺼운 근육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근육이 약해지는 이유는 방광 속에 숨어 있는 세균이나 어혈, 염증 같은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 배출시켜서 청소해서 방광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출발점이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방광은 굉장히 중요한 보호막을 가지고 있는 소변을 잘 이렇게 방어해주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야간요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고, 요거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에요. 네. 야간요 말고도 다양한 증상들이 있네요. 네네, 한번 볼까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전립선이 산소가 부족해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전립선 증식증, 전립선 비대가 되고 그래서 커지는군요. 그래서 야간요, 예. 빈요, 세뇨
지원력이 전부 다 전립선, 그다음에 방광 한 가족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같이 치료하는 게 맞겠죠. 네. 자, 야간유해 한방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제 알아볼 텐데요.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년 남성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전립선 질환, 한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좀 치료하고 있을까요? 네, 양방 치료 죄송합니다. 양방 치료와 한방 치료의 가장 큰 차이는 양방에서는 물론 이제 약물 치료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수술을 권유하는 것까지 진행이 되는 게 대부분이라면 네. 한방 치료는 처음부터 비수술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수술 치료지만 굉장히 근본적인 치료인데요. 여기 이제 전립선 청소 이게 오늘 치료의 이제 핵심 내용인데요. 전립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 장벽이 있어서 그 안에 노폐물이 많이 고여 있다. 이걸 청소하는 방법으로 빼낸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요도도 하나의 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수도관이 오래되면 낡고 막히는 것처럼 전립선이 청소되면 요도도 잘 확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산소가 잘 들어가게 되면 방광이나 요관 자체가 근력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수술 치료지만 청소요법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게 한방 치료의 특징이자 장점이죠. 네. 그래서 수술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립선은 어떻게 청소한다는 말인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전립선 청소라는 말이 사실은 이 치료법을 이제 가장 잘 표현한 건데 전립선이 고장났을 경우와 전립선이 건강한 경우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전립선과 방광 안에 상당히 많은 노폐물이 고여 있구나. 실제로 이렇게 해서 비대해지는 경우인데 네. 이걸 청소를 해가지고 소변으로 배출시킨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약재를 복용을 해서 약물을 복용하지만 결국은 노폐물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데 네. 이런 형태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림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전부 다 양변기, 그러니까 소변 물 내리기 전 상태에 네네. 노폐물이 빠져나온 그림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거의 다 사람마다 크기나 모양이나 색깔이 다르지만 약을 복용하신 후에 소변으로 배출된 노폐물을 환자분들이 찍어서 보내준 사진이거든요. 네. 이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도 이게 지금 항생제를 많이 복용했지만 치료가 잘 안 되더라. 맞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런 치료까지 가야만 해결이 되는 그런 치료법이기 때문에 한방 치료는 비수술이지만 수술 못지않게 아주 근본적으로 치료해주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소변에 이런 게 빠져나오는 걸 눈으로 확인한다면 훨씬 더 좀 치료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전립선 질환의 한방 치료는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64세 남성분이신데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치료하셨네요. 자, 이분은 60대 중반이신데 수술을 권유를 받고 오시는 분인데 이분은 크기가 굉장히 크죠. 전립선은 원래 크기가 20g이 정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90g이니까 4배 반 이상 커져 있는 상태에서 PSA 수치가 많이 높지는 않지만 4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냥 수술을 하자 이렇게 이제 권유를 받고 오셨던 분인데요. 네. 이분은 매년 이제 조직 검사를 하니까 너무 괴롭다 이렇게 해서 이제 PSA 수치도 낮추고 그다음에 비대증도 해결하고 싶다 해서 오신 분인데 네. 청소 치료법을 하고 나서 PSA 수치가 이분 표현으로는 낮아졌네요. 4년 만에 드디어 2점대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네. 거기에 이제 관련된 증상들 야간요, 세뇨 다 호전되고 수술을 안 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피로감, 우울감 이런 것도 같이 좋아졌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PSA 수치가 높으면 무조건 좀 위험한가요, 원장님? PSA 네. 수치가 높아서 조직 검사를 해보면 3분의 2, 그러니까 70% 이상이 암이 아닌데도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PSA 수치는 전립선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거는 맞는데 반드시 암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대부분이 암이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네, 이거 표로 한번 볼게요. 몇 점 정도를 좀 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PSA 수치 뭐 이거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네, 좋은데요. PSA 수치 자체는 암에 대한 어떤 그 기준도 되지만 사실은
노화의 정도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0점에서 10점, 20점, 30점 이렇게 쭉 비교했을 때 수치가 낮을수록 젊고 건강한 전립선이다. 네. 그다음에 20점까지는 초기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PSA 수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치료 사례 또 보도록 할게요. 55세 남성분이시네요. 이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빈뇨가 심했던 분입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실 때 지하철 타고 오셨는데요. 중간에 한 정거장마다 내려서 화장실 갔다가 올 정도로 너무너무 네. 힘들었고요. 또 환자분 중에 심한 분들은 이것 때문에 아예 내원을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전화로 그냥 뭐 치료받겠다 이렇게 네. 정말 대중교통 이용이 안 될 정도로 심했던 분이고요. 소변이 또 방울방울 떨어지고 마지막에는 짜내고 그리고 소변 횟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미팅이 있거나 하면 아예 그냥 뭐 국물 같은 거 안 드시던 그런 분인데 청소 치료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화장실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도 없어졌고 그다음에 소변 세기도 좋아지고 그렇게 네. 치료가 잘 됐던 케이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접수된 사연이 하나 있어서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70대 아버님 전화 주셨고 화장실에 자주 다니고 가둬도 바로 나오지가 않아서 기다려야 나와서 좀 불편한데 치료법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지연요네요. 네, 이분은 이제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갔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소변이 안 나온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시고요. 특별히 이제 공중 화장실에서 뒤에 누가 서 있으면 더더욱 안 나온다 이렇게 마음이 해가지고 불안해서.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예.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대표적인 지연요인데 지연요는 요도 괄약근이 열리고 닫히고 이 작동이 뇌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력이 떨어지면서 나오는 거고 그 신경 뇌와 이제 요도 괄약근을 연결하는 신경이 고장나서 그런 거. 이거 노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수술로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전립선, 방광, 그다음에 요도 이게 전부 다 한 몸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청소요법, 그다음에 이 부분을 빨리 재생시키는 치료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상담 도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예후가 좋았던 전립선 질환의 한방 치료 사례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은 이제 수술을 하고 오셨던 분이죠. 저희 한의원에 수술하고 오시는 분이 한 50% 이상 되는데 결찰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금속실로 이렇게 잡아 당기는 수술이잖아요. 그걸 하고 나서 다시 절대 수술 권유를 받았다. 왜냐하면 이게 크기가 커지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수술 이후에도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재수술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결찰술을 하고 나서 다시 절제술로 넘어가자라고 해서 이제 오셨던 분인데 이분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소변이 마려우면 참을 수 없는 급박뇨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그 공항버스, 리무진 버스라 그러잖아요. 그거 타고 가다가 중간에 2번이나 내렸고 네. 이제 내려서 이제 그 캐리어 뭐 짐 내리고 이렇게 막 소동을 2번이나 했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소변이 잘 이 전립선 관련 증상을 다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결국은 네. 청소치료법으로 많이 좋아졌죠. 야간뇨 증상도 없어지고 급박뇨가 없어졌으니까 그분이 제일 곤란해했던 증상이죠. 그 소변 줄기 굵어지고 지연뇨 증상 이런 증상들을 다 가지고 계셨던 분이 청소치료법으로 이제 회복됐던 사례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 사례 하나 더 볼게요. 성인 남성의 50%가 걸린 전립선 염의 환자분이시네요. 53세 전립선염 환자시네요. 야간뇨가 7 내지 8회면은 정말 뭐 1시간 아니라 30분마다 이제 깨는 그런 정도가 되고요. 그렇죠. 전립선염 진단을 받았다면 아마 그 항생제 치료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치료가 잘 안 되니까 이 전립선염 환자들은
치료를 해도 안 되는 거에 대한 굉장한 어떤 불안과 불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울증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정신과 치료도 많이 받으세요. 네. 그래서 만성 피로에다가 우울증, 뭐 비뇨기과 약, 후유증 이런 걸 많이 가지고 계셨고요. 전립선 시술하기 직전에 오셨던 분인데 이분도 청소 치료하고 나서 야간요 없이 잠을 잘 주무셨다. 그다음에 쪽잠을 굉장히 많이 잤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이제 숙면을 하게 되니까 낮에 자는 잠 습관도 없어졌다. 네. 그다음에 전립선 염증 증상. 전립선 염 증상이 사실은 굉장히 그 통증이나 불쾌감 때문에 굉장히 그 신경이 예민해지거든요. 그런 증상도 사라지고 그다음에 만성 피로 우울증도 같이 좋아졌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역시 우리 몸이 마음과 이렇게 바로 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말 그대로 전립선 염은 염증이고 비대증은 이제 커지는 거죠. 이게 좀 다른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병명을 가지고 다들 이제 대변하시는데 네. 실제로는 전립선염으로 출발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비대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는 비대증 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전립선염은 사실은 20대, 30대, 40대 굉장히 많고요. 나이 들어서 60대, 78대까지 전 연령대의 전립선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커지는 시기가 대개는 이제 40대 이후에 커지고 이게 이제 눈으로 확인되는 게 50대, 60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가지 증상을 구분한다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고요. 치료할 때는 염증과 비대증을 묶어서 치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네.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전립선은 혈액 장벽이 있어서 약물 침투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비대증 환자들은 대부분 염증이 잠복돼 있어서 본인이 모르지만 사실 염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치료, 그러니까 염증과 비대증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데 네. 이 청소치료법은 다행히 염증과 비대증을 다 같이 치료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염증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이렇게 이해 폭을 넓히시고요. 비대증도 염증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근본적인 치료 방법을 좀 잘 받아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전립선 질환의 다양한 한방적인 치료법 알아봤는데요. 치료를 고려 중이거나 앞두고 있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있을까요? 네,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이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혈액순환 장애, 그다음에 산소 부족이라고 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답은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야 되겠구나. 산소가 잘 공급되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이제 뭐 두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혈액을 맑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음식 중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탄수화물 너무 많이 드시는 거 그런 거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전립선은 구조상 골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전립선의 혈액순환을 위해서는 운동을 반드시 네. 루틴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양한 전립선 질환의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매거진 위드 굿닥도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유튜브로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의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